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요. 전에 했던 말하고 연결이 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출산은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네가 뭔데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보다는 부동산 상승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건 주체가 누구냐? 국토부다.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원하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또한 진심이고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건지는 저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은 진심으로 부동산 상승을 원하고 그리고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다만 국민들은 착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저출산과는 약간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동산 상승을 원하면 저출산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출산은 당연하다.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언제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거가 제일 싸고요. 현재가 제일 비쌉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부동산은 사실은 가격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제일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데, 모든 자산의 기본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화폐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이유는 이자라는 거를 얻기 위해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새 이자가 한 3% 되죠.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한 6%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럼 3%는 뭐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3%의 이자를 받지만 3%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순간 매년 3%씩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사갖고 있어야 되느냐?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으면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리로 매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깰 수 있느냐? 깰 수는 있어요. 그것은 이제 부동산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정책이고 정부의 정책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전적이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모이면 대세 상승을 이끕니다. 또 하나,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모이면 대세 하락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일본의 그 부동산 폭락에서 그걸 봤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2021년 말쯤에 부동산 하락할 때 저희가 금리를 빠르게 6%까지 올리고 3년만 유지를 하면 부동산은 거의 뭐 한 90%까지 폭락을 했을 겁니다. 감당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그걸 알기 때문에 3.5%에서 멈추고 아직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산시장이 붕괴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IMF 때 보셨나요? 우리 그 대출 이자가 20%였던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정부가 만약에 지금 20%의 이자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대출이건 간에. 특히 변동금리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5억을 받았는데 1년에 1억씩 갚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갚을 수 있을까요? 1년은 갚을 수도 있어요. 2억을. 1억이죠? 1억? 1억을 갚는다고 치죠. 3년 동안 1억씩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정말 극소수의 연봉 소득이 20억, 10억 정도 되는 사람이나 갚을 수 있고요.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소득 상위 10%인데 10%도 못 갚죠. 1억씩 자기 받은 돈 다 갚는데. 그 말은 결론은 정부가 한국은행이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은 충분히 상승을 시키거나 하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부동산이 하락할까봐 주택모기지론 2023년 실시했죠. 올해 2024년 초에는 출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인가요? 뭐 이상한 것도 했죠. 그 전엔 또 뭘 했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할 때 한 50조 했죠. 결론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150조 가까이 돈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썼어요.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로도 한 200조 가까이 되죠. 이 정부는 과거 정부도 비슷한데 부동산 상승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원칙적으로 따지면 둔천주공도 무너졌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죠? 법을 바꿔서인지 몰라도 난리를 쳐서 결국엔 둔천주공 분양시장이 하락하는 걸 막았고 분양시장을 다 끝냈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지 부동산 자산 가격의 하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출생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용해요. 정부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본인들이 5년 후에 나가서 겪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다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년 내지 30년 후에 닥칠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고칠 자신도 없고 저출산을 막을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겠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가격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고요. 그 말은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과 동등한 말로 될 겁니다. 사실은 전세자금 대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주죠? 명목은 확실해요. 전세가 가격 올라가니까 저소득층 위해서 대출을 해서 전세를 얻게 한다? 그 당시에는 전세 가격은 올랐지만 매매 가격은 하락했어요. 왜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까요? 매매 가격 하락하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사실 서민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낮은 금액에 원하는 주택을 싸게 사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떤 1주택자가 와, 내 집값이 올라서 좋아요 그랬어요. 뭐가 좋죠? 팔 게 아닌데. 자기가 들고 있으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은 더 늘어나죠. 내가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다른 곳의 집도 또 올랐을 거예요. 그럼 추가로 돈을 더 내야죠. 보통 부동산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어떤 지역만 특별히 오르거나 어떤 지역만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질 않아요. 주택시장하고 다르게 주식시장은 특정 종목이 오르고 시장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르면 다 오르고 내리면 다 내립니다. 여지껏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넣어서 계속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돼지 머리에 꽃을 얹어주면서 돼지와 꽃이 어울린다와 같은 약간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이 하는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저출산은 막을 수 없어요. 아마 그들 머릿속에는 국토부나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조금 지나면 외국인 노동자 수입해서 모자란 인원 다 채워넣으면 돼,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가 핵심이고 정부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저출산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제가 한번 유추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게 심하게 상승하게 되면 나중에 특정한 소수의 지역만 부동산이 거의 뭐 1,000억, 몇백억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 그 안에 섹터를 담을 쌓아갖고요. 자기네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할지도 몰라요. 미국의 비버리 힐즈처럼 이렇게 사설 경비원이 막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대신 그들은 언제나 마음대로 나와서 돌아다니려 하겠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거기 살거든요. 자기네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들을 쫓아다니는 국민들은 참 멍청해요. 그 사람들의 노동과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자기네들의 아성을 구축하겠다는데 막 좋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더 웃긴 건 그들로부터 돈 10만 원이라도 얻어먹을 게 없나라고 기웃거리는 게, 그게 국민이에요. 국민이 변하지 않는 한 정치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려 하겠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영원히 그런 정치인들이 노예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은 팀이거든요. 오늘은 저출산을 막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는 척을 할 뿐이다. 부동산 상승을 진심으로 바란다. 왜? 자신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이 정말 심해지면 외국인의 노동자 수입으로 대책을 세울 거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부동산 상승을 위해서 큰 폭으로 만든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부의 속마음을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어서 정부가 저출산을 막을 방법이나 관심이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